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TV 최PD입니다.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두께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세가 뒷받침돼야 하죠. 하지만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급자들에게 뭔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저 또한 초중급 과정을 거치면서 궁금했었던 부분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5도 스탠스는 보통 캐럼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죠. 자세를 잡는 순서는 큐끝을 수구 가까이 대고 큐선에 맞춰 방향을 잡습니다. 그 다음 큐선이 오른발등 위를 지나가도록 자세를 잡고 왼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 대각선 45도를 향해 힘차게 내딛어 주세요. 이때 발끝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오픈 스탠스, 오른발과 11자 형태로 만드는 것을 클로즈 스탠스라고 합니다. 오픈 스탠스는 시야가 좀 더 수구 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두께 조절에 유리하고, 클로즈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보다 시야가 닫혀 있지만 오른손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샷의 파워나 기교를 사용하며 유리하다는데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 중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튼 자신에게 맞는 스탠스를 잡았으면 허리를 숙이고 왼팔을 곧게 펴면서 큐선 위에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큐대, 머리, 팔꿈치, 손목 등을 정렬해 주세요. 이때 턱의 높이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큐대와 한 뼘 정도로 맞춰주시고 무게 중심은 약간 뒤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지탱하는 오른쪽 다리를 억지로 곧게 펼 필요는 없어요. 신장에 따라 곧게 피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반드시 큐선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르고 프로 선수들도 보시는 것처럼 얼굴 각도가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오랜 연습에 의한 노하우일 수도 있고 주한시에 맞춰 시선을 고정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얼굴을 큐선에 꼭 정확히 맞춰야 된다기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의 두께와 실제 쳤을 때의 두께가 일치하는 얼굴 각도를 찾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샷은 무조건 일자로 뻗어야 되나요? 프로 선수들이라고 꼭 기계처럼 큐를 일자로 뻗는 것은 아닙니다. 브롬달 선수는 회전을 많이 사용할 때 큐를 비트는 습관이 있고 샷의 정석이라고 하는 산체스 선수도 간혹 큐를 비틀어 수구를 제어하죠. 회전을 사용할 때 비트는 것으로 봐서는 스쿼트 현상에 대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큐가 아무리 비틀려도 최소한 공 1개 정도 통과할 때까지는 샷이 곧게 나간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다리의 각도와 보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리의 각도에 따라 몸이 열리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각도가 크면 몸이 많이 열려서 시야가 확보되지만 샷을 하는 팔의 자유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반대로 각도가 작으면 몸이 다치기 때문에 목을 꺾어서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하지만 샷을 하는 팔의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힘과 스킬을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보폭 같은 경우는 신체 특성상 보폭을 넓게 해야 허리를 많이 접을 수 있습니다. 허리를 많이 접게 되면 당점과 두께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허리를 적게 접으면 테이블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개인마다 신장이나 유연함, 시야, 경기 스타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기본 자세를 몸에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각도와 보폭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상황에 따라 각도와 보폭에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발의 간격이 너무 좁은 스탠스는 타격 전후에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대로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오른발이 큐선을 많이 벗어나게 되고 오른손이 골반과 가까워지면서 원활한 스트로크를 방해하게 됩니다. 스누커나 포켓볼은 자세를 최대한 낮춰 정확한 두께와 당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팔로우 샷이 다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짧은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하죠. 캐럼 경기 중 4구는 모아치기를 위해 테이블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상체의 각도가 높습니다. 근데 상체의 각도가 높으면 두께 조절이 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체의 각도가 높을 때는 45도 오픈 스탠스로 시야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쿠션은 정확도와 기교를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혼합된 자세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맞는 자세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 큐대, 머리, 팔꿈치, 손목, 그리고 오른발을 큐선 위에 정렬하되 시야는 큐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시고 브릿지와 주발은 큐선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면서 팔꿈치와 손목이 큐선을 따라 진행해야 원하는 당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상체의 각도 그리고 보폭과 하체의 각도는 종목별 자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에 집중할 것이냐, 기교에 집중할 것이냐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할 것이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자세에 큰 제약 없이 득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구가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 정상적인 자세로 득점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오른쪽이나 왼쪽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는 제 위치에 발을 디딜 수 있기 때문에 디딜 수 있는 발은 제 위치에 디뎌 주시고 나머지 발은 테이블에 기대거나 공중에 띄워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머리와 다리가 큐선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팔꿈치와 손목 정도는 최대한 일치시켜 주셔야 공이 엉뚱한 곳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배치도 오른쪽 다리는 큐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는 큐선을 지켜주시고 왼쪽 다리는 들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배치죠. 이 테이블의 모서리가 중요 부위와 닿기 때문에 먼저 치기 전에 바지춤을 정리를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괜찮은지 안전한지 테스트를 좀 해주시고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잡을 때는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빠르게 했다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천천히 이 부분부터 가장 먼저 자세를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조심. 자, 이런 비하인드 샷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많이 떨리기 때문에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왼손을 연습하시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복근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젊어서 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득공!